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이야기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에 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법적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대낮 알코올 농도 0.4217% 면허 취소 5배 운전에 뺑소니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대낮에 운전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0% 이상 수치보다 무려 5배나 높은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운전면허 취소는 과거 전력이 없고 이번에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0.080% 이상부터 취소가 되고요. 과거 전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번 음주운전이 2회째 이상이다, 두 번째 이상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0.030%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이 하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도 2년이 됩니다. 그리고 0.080% 이상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격 기간은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2년이 됩니다. 2년 결격이 됩니다. 근데 인적 피해가 있는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물적 피해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2년인데 인적 피해의 경우는 0.080% 이상을 요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0.030% 이상이기만 하면 또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운전면허 취소라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자체 첫 번째 문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초범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0.080% 이상보다 5배나 높은 아까 0.417%입니다. 0.417% 080을 기준으로 한다면 5배를 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 뺑소니 사고는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해서 구호조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통상 얘기하는 대인 뺑소니인데,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물적 피해만 야기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대물 뺑소니가 됩니다.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경우는 특가법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철창 신세라고 하는 것이 뭐 구속이 됐다는 얘기인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렇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사고 미조치 혐의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하고 사고 미조치, 이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인 거죠. 대물뺑소니. 여기서 이제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하고 사고 미조치로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진 A씨 62세입니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021년 5월 16일 낮 12시 50분께 춘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417%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왼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제 도주를 이제 한 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때 첫 번째 행위는 12시 50분이고 두 번째가 같은 날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그 음주 상태에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워딩상으로는 정확하게 이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도주했다가 뭐 2시에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때 측정되어진 것이 0.417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하고 두 번째 행위를 이제 묶어가지고
0.417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는 수치가 또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애매하긴 한데요. 예, 그래서 5월 16일에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에서 이때 도주를 한 건이 있었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물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때 수치는 0.417이고요. 이보다 앞선 4월 말에도 2021년 작년 4월 말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때는 이제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때가 4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적발이 되고 나서 경찰 조사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검찰 가고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사건 처리 이제 경과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4월 말에 이때 음주로 적발됐는데 또다시 5월 16일에 그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에서 도주한 사건이 이제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간적인 갭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4월 말에 있었던 단순 음주운전하고 5월 16일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대물 뺑소니 이 사고를 같이 경합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재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과 음주운전 중 여러 물적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것은 아까 사실관계를 이제 보신 바와 같고요.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벌금 전과가 사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이제 두 번이죠. 오토바이 사고 야기하고 나서 도주했고, 두 번째는 이제 승용차를 했습니다. 이 물적 피해를 야기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직접 이제 현금으로 교부를 하거나 해서 직접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사에 면책금, 사고부담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처리의 방법으로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이제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형사처벌의 문제는 여기에 과거 전력이 4번이 있고, 이번에 0.169하고 0.417% 이렇게 했는데, 그 과거에 벌금 적과가 사회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작년 4월 말에 있었던 0.169%의 음주운전, 이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4번이나 벌금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5번째라는 얘기인데, 이번 5번째 4월 달 걸만 본다면 4월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을 이제 그 형을 선고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미 과거에 4번이나 있는데 벌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얼마 되지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따로따로 재판이 됐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벌금 아니면 징역형 실제 실형만 남는데, 벌금형을 이제 선택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0.417%에서 사고를 야기한 이 건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5월 16일 사고하고 4월 말 사고를 같이 묶어서 경합해서 재판을 했다면, 그러지 않고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경우보다는 형이 다소 이제 낮은 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4월 말 그 음주운전과 5월 1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을 이제 경합으로 처리했는데, 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4월 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력시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5월 16일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같이 묶어서 경합법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작년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그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 이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해서 그것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전력이 있었다는 점, 이거는
양형을 판단할 때 형 가중 사유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위헌 결정 관련해서는 전에 별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사 처벌의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제 과거 전력이 사회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해서도 2년 취소가 대상이 될 것이고요. 설사 과거에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이번 초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2년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각각 권리구조 수단 방법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민사 소송 단계에서 원고 피고 간의 항소 상고권을 그리고 항소하고 상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절차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이제 정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고요. 민사적인 것은. 그다음에 형사적인 것도 종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형사소송도 결국은 뭐 항소, 상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형사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사 절차에서, 소송 절차에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형 감경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헌 관련해서는 이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법원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해서 위헌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은 이제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위헌 결정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 2심, 3심까지 다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 절차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감경 여부가 이제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이제 면허 취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상 필요적 행정심판 전체라고 해서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먼저 제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인 피의 청구인 측에서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반면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그런데 소송 단계로 와버리면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가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 치면 그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2심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소권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다 하면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를 받아버리는 것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고,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이러한 점에서 행정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 2년,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에 대해서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다음에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과거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와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 다음에 면허 취소 등 행정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